흥미진진한 월드컵 2차 예선 조별리그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소식이죠. 한국 대표팀이 홈팀 중국을 상대로 화려한 승리를 거뒀답니다. 점수는 3-0. 중국팀이 그들의 특유의 거친 스타일, 일명 소림 축구로 맞서 싸웠지만 한국팀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경기 전부터 공격적인 발언으로 한국팀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선수들은 부상에 약하다며 이를 공략 포인트로 삼자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대표팀은 당당히 맞섰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는 그들이 소림 축구를 한다면 우리도 맞서 싸우겠다고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더욱 빛났죠. 중국의 주천재 선수가 골키퍼와 부딪혀 넘어진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황희찬이 공을 향해 돌진, 결국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이 페널티킥 선언에 중국 수비진은 더욱 거친 플레이로 대응했지만 황희찬은 카리스마 넘치는 플레이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경기의 백미는 손흥민 선수의 화려한 득점이었죠. 페널티킥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중국의 우레이 선수가 손흥민에게 다가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레이 선수는 손흥민의 팔을 잡아 끌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죠. 이때 우리의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레이 선수를 밀쳐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팀의 거친 플레이뿐만 아니라 중국 관중들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레이저 공격과 욕설로 한국 팬들을 괴롭혔고 이강인 선수에게까지 레이저를 쏘며 방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결국 한국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무너졌고 중국 팬들조차 경기력은 예상대로 한국팀은 너무 강력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개인기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 수비진을 압도하며 홈 관중들을 경악해 했죠. 그의 라보나킥은 경기장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은 뒷발로 공을 차면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손흥민은 이 기술을 활용해 황인범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선사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한국 대표팀의 기량과 팀워크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한국팀의 득점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했죠. 이강인 선수의 완벽한 코너킥은 손흥민까지 헤딩으로 득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는 평소 보기 드문 헤딩골까지 성공시키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에서 벗어나 때로는 중앙 미드필더처럼 깊숙이 내려와 경기를 조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 변화는 중국 수비진을 크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들은 명확한 대답을 찾지 못했죠. 이런 모습은 토트넘 호스퍼와 한국 대표팀에서도 자주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영국의 토트넘 팬 사이트 더보이아스퍼는 손흥민의 라보나킥을 보고 팬들이 숨을 멈췄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중국을 상대로 놀라운 라보나 패스를 선보였다. 손흥민은 한국의 세 골에 모두 관여했고 그를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헤딩까지 할 줄은 몰랐다라는 등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스퍼스 글로벌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 손흥민의 믿기 어려운 기술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전반 11분에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전반 45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강인의 패스를 헤더 슈팅으로 멀티골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머리로 발로 공에 닿기만 하면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중국은 월드클래스 손흥민을 막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의 세계적인 실력을 막는 것은 결국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의 큰 소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밝혀진 순간 손흥민의 세리머니는 더욱 의미 있는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득점 후 손흥민이 펼친 세리머니는 마치 한국 팬들을 향한 선물과도 같았죠. 손흥민은 경기 후 나를 어떻게 막을지 안다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그의 쉿 세리머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대표팀에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낸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이강인의 트리오는 그야말로 자유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들에게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는데요. 공격진에서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공격 전반에 관여했고 좌우 측면을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황희찬은 왼쪽, 이강인은 오른쪽을 맡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선보였죠. 이들의 활약 덕분에 손흥민과 황희찬은 2경기 연속골, 이강인은 3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이강인은 막내형 에이스로서 그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창의적인 킬패스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공격을 이끌었죠. 이번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며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볼을 소유하면 마치 그것을 놓칠 줄 모르는 듯한 집중력과 강한 승부욕, 또한 빛나는 재능으로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죠. 수비진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중심을 잡으며 중국의 역습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그의 괴물 같은 수비 능력은 상대의 공격을 매번 무력화시켰고 정확한 롱패스로 경기장을 지배하며 클래스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재가 풀타임 동안 수비를 이끌면서 한국의 수비진은 경기 내내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선수 구성으로 한국은 체급 차이를 과시하며 중국을 압도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얀코비치 감독은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며 한국이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높은 수준의 게임을 경험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축구계 관계자들 역시 한국을 이겨본 적이 없다며 과거와 현재를 떠올리며 한국의 우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한국의 승리를 타당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전선은 매우 강력하다. 5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흥민이 형도 역시 잘한다. 한국 축구는 일본보다 더 강하다 등 한국 선수들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말처럼 현재 한국 축구는 확실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과 같은 공격수들의 활약과 함께 김민재를 포함한 조직적이고 탄탄한 수비 라인 덕분입니다. 이들의 기량은 한국 축구의 풍부한 재능을 증명하며 현재의 선수단은 역대급으로 평가받고 있죠. 김민재는 팀원들의 높은 수준 덕분에 맞추기가 수월하다고 말했고, 손흥민 역시 한국 축구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모였다고 자랑스럽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거둔 성적을 기억하며 현재의 팀이 역대 최고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 팀을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내 축구 팬들도 이러한 기대를 표현하며 아시안컵 우승을 통해 GOAT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팬들은 현재 대표팀의 분위기와 클린스만 감독의 자유로운 축구 스타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첫 두 경기에서 2승을 거두며 사실상 3차 예선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강한 상대들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현재의 엔트리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축구팀에게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며 팬들은 그들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